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5장. 에너지 차원에서는 모든 물질적 대상이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단지 우리가 그것들의 특정한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좋음, 나쁨, 행복함, 슬픔, 매력적임, 혐오스러움, 선함, 악함, 쉬움, 어려움 등등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평가를 받는다. 평가 그 자체는 에너지 장의 불균형을 일으키지 않는다. 당신이 안락 의자에 홀로 앉아 있으면서 그 상황에 대해 평가를 내린다고 하자.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안전하지만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은 위험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평가가 당신과는 무관하여 불안을 일으키지 않는다. 당신은 그저 그 상황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균형은 어떤 식으로든 깨어지지 않는다. 어떤 평가에 지나치게 많은 의미와 중요성이 부여될 경우에만 잉여 포텐셜이 나타난다. 중대한 의미를 부여받은 어떤 평가가 현실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을 때는 잉여 포텐셜의 양이 더 커진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어떤 대상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할 때는 그것의 성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예를 들어, 존경의 대상은 언제나 좋은 점만 차고 넘치는 반면, 증오의 대상은 항상 결점투성이다.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은 언제나 공포를 주는 속성들로 가득하다. 사념 에너지는 애초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속성을 인위적으로 지어내려 한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럴 때 잉여 포텐셜이 생겨나고 그것이 균형력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다. 현실을 왜곡시키는 그릇된 평가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생길 수 있다. 하나는 대상에게 지나치게 부정적인 성질을 부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긍정적인 성질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평가의 오류 그 자체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을 주목하라. 그릇되고 왜곡된 평가는 그것이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만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다. 당신에게 특별히 중요한 대상과 상황만이 당신의 평가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다.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잉여 포텐셜은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때로는 방심할 수 없이 위험한 역할을 한다. 이 포텐셜을 제거하려는
균형력의 작용이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위험한 것은 그것이 종종 사람들이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에 있다. 게다가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수께끼에 사악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머피의 법칙 같은 건 말이다. 이것은 우리가 왜 항상 원치 않는 것을 얻게 되는가를 논했을 때 건드렸던 문제다. 다음의 예를 보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늘 우리를 피해 달아나는 이유를 알아보자. 일에다 자신을 완전히 투신하면 뛰어난 업적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 균형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분명한 것이 일에 완전히 빠져든다는 것은 양팔 저울의 한쪽에 그 일을 올려놓고 다른 쪽에는 그 나머지 세상 모든 것을 올려놓고 달아보겠다는 뜻이다. 균형력은 깨지게 되어 있고 그 결과는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결과는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가 될 것이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당신에게는 돈을 더 많이 벌고 능력을 키우는 것을 뜻한다면 그때는 물론 노력을 해야 하고 그 때문에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알아야만 한다. 당신이 늘 기진맥진해서 일이 악몽이 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일에 고삐를 늦추거나 아니면 직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지나친 노력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자. 일 외에도 당신이 가치를 두는 것들은 많다. 집, 가족, 오락, 여가 시간 등등 직장 일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한다면 당신은 아주 강력한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 것이다. 자연의 모든 것은 균형력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균형력이 발현하여 그 잉여 포텐셜을 처리할 것이다. 그 힘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당신은 병이 난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그 병이 나을 때까지 일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한다. 아니면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 사실 당신은 짐이 되어버린 일을 자신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음은 계속 이렇게 말한다. 자, 일어나야지. 어서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하지만
영혼, 즉 잠재의식은 의아해 한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려고 이 세상에 나온 것일까? 온갖 고통을 참고 겪어내려고 이게 다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단 말인가? 마침내 당신은 만성 피로 증후군을 앓게 되며 일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종지부를 찍는다. 그것은 악마의 꼬리를 잡아당기는 거나 마찬가지로 무모한 짓이다. 그런가 하면 당신은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별 힘을 들이지 않고도 당신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어느 정도를 지나면 당신이 자신의 일에 부여하는 중요성도 한계에 이르기 시작한다. 당신에게 그 일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당신은 더 많은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그런 모든 문제를 겪는 것이 당신에게는 그저 정상적인 일로 보일 것이다. 모든 것이 일의 당연한 과정인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중요성의 발판을 낮추면 문제를 훨씬 덜 겪을 거라는 것이다. 이 모든 사실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단 하나밖에 없다. 잉여 포텐셜을 제거하기 위해 일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의식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 외에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 시간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 휴식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하는 법도 모른다. 일하는 시간 동안은 자신을 빌려주라. 일에게 당신의 머리와 손을 내어주라. 그러나 가슴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 일의 펜듈럼은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요구한다. 그러나 당신은 그 일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잉여 포텐셜을 제거하고 펜듈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직장에서도 훨씬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자신을 빌려주는 동안에는 흠잡을 데 없이 행동하라. 사소한 실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것은 당신이 해이하다고 비난받을 빌미를 준다. 흠잡을 데 없는 경지는 일의 성과를 좌우한다. 자신을 빌려준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것은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집착 없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시시콜콜한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당신에게 요구된 모든 일을 완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길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주변을 보면
당신과는 달리 일에 완전히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그들은 잠재의식 속에서 당신이 자신을 그저 빌려주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다. 당신이 그들처럼 지독히 열심히 일하지는 않으면서 많은 일을 해내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부지런한 영혼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라이벌이 실수를 저지르는 현장을 포착할 기회를 찾기 시작한다. 당신이 실수를 하면 그들은 그 즉시 당신을 공격해올 것이다. 당신이 저지르는 실수들은 사소한 일일 것이며 그래서 그들이 그 실수를 지적할 때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근 시간에 늦는다거나 뭔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거나 놓쳐버리는 경우 말이다. 당신이 일에 혼신을 다하고 있었다면 그들도 당신의 실수를 너그럽게 봐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당신이 일에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직장에서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을 빌려줄 때는 어떤 상황이든 자신이 맡은 일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수행해야 한다. 이때 당신 내면의 관찰자인 지켜보는 자가 당신을 돕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머지않아 또다시 게임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당신 내면에 지켜보는 자는 결코 분리된 인격 따위가 아니다. 더 큰 자아인 내면의 관찰자는 배후에서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단순히 알아차리고 있다. 이 지켜보는 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